서영수 장진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자신의 목을 2차례 찔러 자살을 시도했으며 서영수 장진의 자해 시도는 뉴스에 보도되고 밤늦게 뉴스를 보던 오늘의 주인공 연. 쉽지 않았으며 담당 의사는 의식이 깨어나도 당분간은 말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퉁명스럽게 TV를 끕니다. 드라마나 보지. 이런 거 재밌어?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어린 딸, 그리고 차에서 발견된 한 여자의 흔적.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연은 조금씩 남편의 외도를 눈치챕니다. 집에서 흙만 만지지 말고 뭐라도 좀 해. 사람도 좀 만나고.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밤 다시 들려오는 장진의 뉴스. 남편은 오늘도 퉁명스럽게 TV를 끄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남의 거라고 있어? 아빼! 유치하게 연과 실랑이를 벌이고 연은 정처 없이 밤길을 걷습니다. 충동적으로 택시에 올라탄 연. 어디로 갈까요? 교도소요? 그녀의 목적지는 장진이 수감된 한성교도소. 날이 밝을 즈음에서야 교도소에 도착한 연. 한편 교도소의 공기는 오늘도 차갑습니다. 장진은 목소리를 잃은 채 복귀했고 그를 사랑하는 어린 죄수만이 그를 보살핍니다. 날이 밝자 연은 면회를 신청합니다. 장진 씨 면회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관계시죠? 옛날 애인인데요.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긴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연애를 할 수가 없네요. 꼭 만나고 싶어요. 신분 확인이 어려웠지만 교도소의 보안과장은 CCTV로 그녀를 살피더니 이내 면회를 허가합니다. 예, 보안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5796 면회. 그렇게 시작된 면회. 연은 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 5분 동안 죽었던 적이 있어요. 9살 때 친구들이랑 물속에서 누가 오래 있나 숨참기를 했는데 물속에서 눈을 떠보니까 다 너무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참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머리가 빙 돌면서 풍선처럼 몸이 붕 뜨더니 잠시 동안 아주 이상했었는데 눈 뜨니까 친구들이 둘러서서 울면서 날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5분간 죽었었대요. 그때 느낌이 잘 기억나질 않아요. 가끔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 하고 싶은 거. 장진과 죽음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던 연은 그에게 뭐든 들어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장진은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갑니다. 그걸 본 보안과장은 곧장 면회를 끝내버리죠. 이제 자해하지 말아요.
어때요? 야, 여기가. 질투가 났는지 연의 머리카락을 가져간 어린 죄수.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는 응? 다시 집으로 돌아간 연. 무엇이었어? 남편은 관심을 갖는 듯 하더니 여보세요? 잠깐만. 이내 전화를 받고 자리를 피합니다. 장진을 만난 후로 연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봄은 멀었어. 산통을 깨는 남편의 말도 쉽게 무시할 수 있었죠. 아유, 그렇게 입고 안 추세요? 한껏 꾸민 연은 다시 교도소로 향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밥 먹어. 빨리 씻고 학교 가야지. 면회실에 들어온 연은 설렘 표정으로 내부를 꾸미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예, 보안과장님. 예. 모든 걸 지켜보는 보안과장은 이것마저 허락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5796 면회. 그렇게 장진은 조금 이른 봄을 맞이하죠.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새 봄이 왔어요. 새 봄이 왔어요. 봄 구경 가자꾸나. 봄이 왔어요. 이건 우리 시골집에 빈 개나리예요. 그때 난 개나리가 싫었어요. 난 책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책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개나리 나무를 잘라서 절 때렸어요. 그래서 개나리 나무를 보면 무서운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당신 눈이 참 예쁘네요. 괜찮아요. 끝나서 그만해. 잠깐만요. 허무하게 면회가 종료되자 연은 벽지를 뜯어내고 그녀가 남긴 사진을 바라보던 장진은 벽에 칫솔을 갈아대기 시작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연. 계속해서 장진이 신경 쓰이던 어린 죄수는 연의 사진을 뜯어버리고 날이 밝자 다시 외출을 준비하는 그녀. 이번엔 여름이야?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 어디 가? 여름 옷을 입고 교도소로 향하는데 이번엔 그에게 여름을 선물합니다.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말을 안 해도 나는 노래를 마친 연은 눈물을 흘리며 죽음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죽었을 때 그때 느낌이 나요. 내가 없어요. 내가 새가 됐어요. 바람이 됐어요. 사방이 다 보여요. 내가 없어졌어요. 저마치서 내가 나를 봐요. 내가 수천 개가 넘어요.
이제 조금만 이제 금방 끝나는데 조금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가끔 이래요. 이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무서워서. 아주 좋은데 무서워요. 어쩔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을 때. 그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런 그녀를 어루만지는 장진. 그리고 다시 울리는 종료벨. 잠깐만요. 허탈하게 남은 연은 오늘도 벽지를 뜯어냅니다. 다른 남자 만나는 걸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남편은 며칠째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연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애는 저렇게 내버려 두고. 한참을 갈던 칫솔 작업을 마친 장진. 동료 죄수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날 밤 다시 연애 사진에 손을 댄 어린 죄수. 이내 사진을 찢더니 그걸 삼키고 맙니다. 다음날 다시 교도소로 향하는 연.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남편이 연의 뒤를 봤습니다. 어김없이 가을을 선물하는 연. 노래를 마친 연은 가을의 기억을 털어놓고 여기는 설악산이에요. 당신처럼 저쪽에서 붉은 단풍나무를 똑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다시 입을 맞추는 두 사람. 하지만 오늘은 면회를 종료하지 않는 보안과장. 그리고 마침 그의 방에 들어온 남편은 CCTV로 모든 걸 지켜보게 되죠. 그만해. 아유, 그만하라고. 그만. 잠깐만요. 남편은 말없이 그녀가 전하지 못한 편지를 열어봅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두 사람. 아까 면회실 풍경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설악산이던데. 벌써 10년이나 됐네. 과거를 추억하는 남편과 갑자기 멈춰선 차. 홀로 남은 장진은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저분하게. 차라리 죽든지. 차를 위험하게 멈춰 세운 것도 연의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나도 이제 그만할 테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남편은 더는 면회를 보낼 수 없다 말하고 다시 면회 못 가 이제. 5796 면회. 어린 죄수는 계속해서 질투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진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와 연이 전하지 못한 편지를 전하죠. 그 여자는 오지 않을 거야. 기다리지 마. 왜 찾아오고 그래? 다 끝났다니. 돌아온 남편은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그럼에도 연은 다시 집을 나섭니다.
말라고. 좀 그만해. 나 엄청나고 참았어. 나 미친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두 사람을 지켜보는 딸을 마주하고서야 연은 이내 마음을 다잡죠. 한편 사진을 도둑맞은 장진은 동료 죄수들과 마찰을 빚는데 다시 사진을 되찾은 장진. 하지만 오늘날 사형수 장진이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장진의 소식은 다시 그녀에게 가닿습니다. 남편은 급히 TV를 끄려는데 이번 자살 시도로 형 집행이 그리고 흘러나오는 장진의 끔찍한 범행. 사형수 장진은 지난 2005년 12월 9일 이태원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구형받았으며 아직까지 살해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실성한 듯 피가 묻은 채 피아노를 치는데 연은 그런 남편에게 입을 맞추고 남편은 연을 강하게 밀쳐냅니다. 치료를 마친 장진은 다시 동료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연의 작품. 그런데 그녀는 곧장 작품을 부수고 남편은 이내 단념했는지 집을 나선 그녀를 바래다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교도소 앞에 도착한 세 사람. 영희야, 밖에 눈 온다. 봐봐 빨리. 동료들은 벽에 새겨진 연을 보여주고 장진도 이내 마음을 여는 듯 하더니 어찌구려 연애. 다시 면회 소식이 들려오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을 빠져나갑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연은 옷을 벗고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연은 장진의 코를 막더니 그의 숨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리곤 태연하게 밖으로 나가 가족들과 눈싸움을 하죠. 눈이 내리네. 하얀 눈을 맞으며 함께 겨울의 노래를 부르는 두 사람과 하얀 눈만 내리네. 어린 죄수에게 숨을 빼앗기는 장진을 비추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2007년작 숨입니다. 사형을 앞둔 한 남자에게 다가선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사형수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이야기 같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연이라는 여성은 자신이 죽던 순간을 회상하며 자신과 비슷한 죽음을 경험한 장진이라는 사형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곤 그에게 접근해 사계절로 요약되는 삶을 선물하고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보여준 뒤에 마침내 그의 숨을 앗아가죠. 결국 다시 자신의 숨을 되찾은 연은 행복을 되찾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화 속 보안과장의 시선을 빌려 그 파멸을 관찰할 수 있었죠. 과연 그녀가 한 사형수에게 느낀 건 사랑이었을지, 본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숨이 필요했던 건지,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재무 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